나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알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혹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시나요? 저희는 청참입부 시골 라디오 왔습니다. MC 하입니다. Knock, knock, knock on heaven's door. Whipped cream groove 손끝으로 straw. 내 all-star.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도 만났지만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청존 신규 위원 모집이랑 청존 6기 구성 그리고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합주곡이 정해져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까지 얼마 안 남아서 공부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홍보에 전념하다 보니 위원분들은 이 활동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옥천의 청소년분들께서 아직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직접 학교에 가서 홍보를 진행했잖아요. 이번에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던 기회 같았는데 저번에 청상구를 갔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를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제가 설명회는 처음이라 소개를 잘 못해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버스가 익숙하다 보니 엄청 힘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네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직접 발로 뛰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버스를 타고 홍보를 갔는데요. 버스를 타고 홍보하러 가면서 여러분들이 읍 외에 거주하시는 위원분들의 고충을 몸소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느껴지셨나요? 너무 많이 느껴졌죠? 아니 저는 옥천읍에 사니까 청산이 옥천읍이랑 이렇게 먼지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이쯤 도착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도착하더라고요. 진짜 와 너무 청산에 계신 위원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청산을 가봤는데 이렇게 힘든데 읍에서 면으로 통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청산에 갈 때 옆에 상하위원장님이 몇 분 남았냐고 하신 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홍보를 다니면서 면에 거주하시는 위원분들의 편의를 더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줄곧 옥천읍에서 거주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옥천읍에만 살았어요. 저도 옥천읍에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면에서 살았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생각을 해봤긴 했는데 뭔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번에 청산을 가게 된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면에서 살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데 그럼 면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면에는 읍내보다 시설이 별로 없고 공간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청산을 갔을 때는 거기 시설을 잘 둘러보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느낀 점은 교통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교통은 직접 저희가 체험을 했으니까 느껴졌던 건데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길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았어요. 뭔가 덜컹거리는 것도 많았고 좀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한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청산에 살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옥천읍으로 나오니까 너무 청산 가기가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홍보를 가면서 좀 더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읍에서 거주하시니까 뭐 버스를 타실 일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번 홍보 가실 때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제가 시내버스는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청산으로 갈 때 저희 졸업식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졸업식 감성에 젖어 있어서 저희 원테이크 영상의 노래였던 소녀시대의 Forever One이나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축하 영상을 제가 편집을 또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음악으로 넣었던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 터치드나 아니면은 세븐틴의 노래를 주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면 항상 멀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주변을 환기시키는 시원한 노래를 주로 듣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남의 소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공기남의 소다를 듣고 오겠습니다. 굳은 빗물이 참 많이 내렸어. 내 비가 멈추길 참 많이 바래왔어. 안개가 걷힌 뒤 눈부신 태양빛 나를 비춰서 기분이 참 좋아요. 푸른 바다와 마주친 하늘빛이 너무 예뻐요. 설레는 이 모습에 미소가 번지네요. 어디 있어 지금 나랑 걸을래요. 오고 있니 지금 여기 서 있을게. 언제나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따라 향기로운 너의 숨결 난 느낄래. Baby baby you, oh baby baby you. 햇살 아래 너를 그려봐. Baby baby you, oh baby baby you. 하늘 위에 너를 그려봐. 네가 따라 걷다 보면 네가 서 있을까. 저 끝에서 널 반겨웃고 있을까. Only you. 저 끝에서 널 반겨웃고 있을까. 별바람을 타고서 함께 날아가면 미소가 번지네. 어디 있어 지금 나랑 걸을래요. 오고 있니 지금 여기 서 있을게. 언제나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따라 향기로운 너의 숨결 난 느낄래. Baby you, oh baby baby you. 햇살 아래 너를 그려봐. Baby baby you, oh baby baby you. 하늘 위에 너를 그려봐. Baby baby you. 노래 듣고 왔으니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한 불편함들을 저희가 어떻게 청소년 정책으로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스 관련 제안 말고도 이번 연도에는 시행되는 오지거주 학생 행복교육 택시 지원 정책의 대상 연령을 하향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제안서를 하신 배경이 있나요? 네, 옥천 청소년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잖아요. 특히 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교통 문제 해결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소년 정책을 만들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승희위원님께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택시비 지원을 해주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말을 바탕으로 택시비 지원 정책을 제안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택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제안서를 보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떤 정책을 제안할지 논의하던 시기에 택시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다고 지도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군수님 공약 중에 택시비 지원 공약이 있다면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군수님께서 계획하신 정책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을 제안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때 대상 범위를 보고 왜 기숙사 학생들은 빼고 지원을 해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때 본 대상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과 학교의 거리가 2km 이상인 고등학생 70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여기에는 기숙사생은 제외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제안서에는 어떻게 대상을 정하게 되셨나요? 정책 제안서를 보니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옥천군에 주소를 둘 것, 학교 반경 1.6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학교 활동을 마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이 끝나는 지역 또는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건, 중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에 해당자가 아닐 것, 기숙사 이용 학생의 경우 입퇴소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제안한 것은 학교 반경 1.6km 이상, 그 다음에 중학생을 포함하고 기숙사생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집이랑 학교랑 거리가 먼데 거리가 충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학생들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택시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 월요일에 들어가고 금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각자 짐을 들고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특히 청산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집이 옥천인 청소년들에게는 버스를 이용해 보셨다시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청산에서 옥천까지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도 버거운 것이죠. 만약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엄청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입퇴소 기간에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비 지원이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집과 학교의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2km가 안 돼서 못 받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리를 2km에서 1.6km로 하향해서 제한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제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인데요. 읍내에 거주하는데 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학교와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기준을 1.6km로 잡은 이유는 걸어서 통학을 했을 때 1.6km 정도가 20분에서 30분 정도 통학 거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등하교 시간을 단축해 학업 증진 및 수면권 보장이 가능하고 택시비 지원으로 야간 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승희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읍과 면의 문화생활 기회의 격차의 해소 및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죄송하지만 이제 상하위원장님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 그것도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오늘까지 신청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까먹다가 지금 생각났는데 하고 싶기는 한데 요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아서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미래의 고등학생으로서 한나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청산중은 이제 주변에 학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해주셨는데 한나 위원님께서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간다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원을 가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다니게 된다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야간 자율학습하니까 좀 언니한테 경험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야간 자율학습하면 몇 시쯤 끝나나요, 혹시? 이거 일단 저는 청산중 다녔을 때 1학년 때만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선택이긴 했지만 8시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산고 있을 때는 이게 계속 1년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는 9시 반까지 하다가 2학년 때 중간까지 9시 반, 그다음에 3학년 때는 9시까지로 줄어졌거든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청운반이라고 해서 네, 거기 안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냥 사실 거기가 졸업했으니까 네. 선생님들이 잘 안 오세요. 그래서 막 저희끼리 막 놀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네. 들은 소문은 되게 엘리트만 모아놓는 그런 멋진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근데 지금은 아마 청산고에 청운반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냥 그때는 네. 청운반에 정말 들어오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시간을 여쭤보니까 9시 반, 10시 반 이 정도면은 거의 대전으로 가는 버스도 끊기는데 옥천 내로 가는 버스는 더욱더 많이 끊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쓴 이 제안서가 많은 청소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뭔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은하 위원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청산에서 살 때 늦은 시간 버스가 끊기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의 감성으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를 선곡했습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곡이 더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추가로 듣고 오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써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눠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motion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나나나나나나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다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 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어린 새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ory sto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울어와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네, 앞에 두 코너에서 이야기 나눈 것 같이 교통의 부재가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2023년 청존 6기의 목표도 읍과 면의 격차 해소잖아요. 읍과 면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비 지원, 그리고 번외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택시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서귀포시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서귀포시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동 편의 제공과 안정적인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야간 자율학습 후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청소년 희망택시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역 거주 고등학생 59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천 원의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을 하고 연간 총 사용 금액의 적정 안분을 위해 분기별로 4만 2천 원씩 상한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영천시의 사례를 들고 왔어요. 영천시에서는 2023년부터 교통소외 지역 즉 읍과 면에 거주하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의 야간 학습 후 기가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3학년에게 선시행 후 추후 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1회 이용할 때 자부담금으로 1,000원을 지불하고 월 20회로 한도를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양평군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아직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실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어 들고 왔습니다. 지난 회기 때 가용택시 부족 등의 이유로 양평 지역 청소년에게 늦은 기가 시 택시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재추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1호 주민 발안 조례로 채택이 되면서 재추진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 발안제의 양평 지역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니 양평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직접 청소년 문제에 대한 발의를 해서 의제가 된다는 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처음 들어보는 사례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문제는 당사자인 저희의 힘으로 직접 부딪히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서 청소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진정으로 청소년 참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례 공유는 이쯤 하고 여러분들은 택시비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이번에 꿈키운 바우처처럼 바우처 카드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영천시처럼 몇 회 한도를 정하고 자부담금으로 얼마씩 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방금 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그 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버스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상하 위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제 주변에서도 다른 면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아동 정책 창안 한마당 그 대회를 준비할 때 그 친구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쉬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산이 딱딱 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좀 자기 통장이 아니라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물론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오지거주 행복택시 지원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액과 방식이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꿈키운 바우처처럼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를 해서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청존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청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가 같이 서류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서 혹시 지원자분들이 많이 정책 제안서에 쓴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교통 문제도 많았던 것 같고 문화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지원자들의 정책 제안서를 보면서 교통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청준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주변에 교통에 관한 문제는 정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틀로 보면은 킥보드나 자전거 아니면 불법 주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시급한 교통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킥보드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책 제안서를 킥보드 관련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전동 킥보드에서 사고가 너무 잔인하게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동 킥보드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생각하는 시급한 문제는 아무리 봐도 버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버스가 큰 틀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명과의 읍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에 대한 문제가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앞서 두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걸 잘 듣고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저도 킥보드 이제 제안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벌금을 얼마 내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쵸. 아직 킥보드가 법제화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길 가다가 누가 킥보드를 이용한다 싶으면 저 사람 헬멧 안 썼는데 그래서 내가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라고 맞아요. 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언니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청소년이잖아요. 제 주변에 저도 같이 다니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을 보면은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근데 킥보드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면은 학생일 때가 많은 거예요. 맞아.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타고 있을까? 이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나 위원님은 주변에서 이런 사례 많이 접하셨나요? 저도 뭐 친구들도 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게 왜냐면 교통이 불편해서 킥보드를 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그런 게 있었어요. 한나 위원님은 착하게 생각하시네요. 저는 좀 짜증났거든요.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왜.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두 위원분들의 이야기처럼 옥천 내에서 정말 다양한 교통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한 교통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 문제 중에서 올해 위원님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2022년처럼 전동 킥보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제 빨리 킥보드가 자전거로 바뀌어서 청소년들의 이동수단의 폭이 넓어지고 더 넘어가서 어른분들도 자전거를 타면서 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킥보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를 청소년이 타는 이유 자체도 청소년의 선택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킥보드의 문제가 청소년의 선택권을 두고 좀 더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시급한 역시 교통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 버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청산을 다녀와서 좀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버스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거의 절반 가량이 교통 문제였잖아요.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솔직히 청소년만이 이렇게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군수님과 군의원님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청조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동정책 창안 한마당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대회 같은 걸 열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책 대회를 열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용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맞게 작년처럼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제 군의원님 그리고 또 군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청전 5기 위원장을 하면서 아직 저희가 많이 못 해본 것도 많고 좀 더 부딪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청년정책학교에도 참여를 하고 이제 청년분들과 여러 교류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솔직히 너무 뜻깊게 다가왔거든요. 뭔가 청년분들이랑 이렇게 청소년이랑 교류할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잘 교류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혜수 선생님 말처럼 저희는 언젠간 청년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청년과의 이런 교류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두 계층 다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에 관해서 같이 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저희 청존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정책학교를 참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교통 문제의 경우는 저희도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 강해서 저희 혼자보다는 청년까지 같이 힘을 같이 모아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혜수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이요? 저는 너무 환영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청존에서 먼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주시니 너무 반갑고요. 저희도 당연히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함께 모여서 전달하고 정말 왜 필요할까? 지금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교통수단을 스스로 뭔가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자가용이 비싸잖아요, 차가. 그쵸. 청년 중에 자기 힘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기후에도 좋지 않고 옥천군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환경 개선에도 좋지 않는데 그러면은 청소년과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게 교통수단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한나 씨와 상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킥보드 타면 위험해 너네 그렇게 타지 마가 아니라 청소년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버스가 잘 돌아다니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옥천을 만들어서 청소년과 청년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봐요.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이만. 네. 네, 혹시 저희가 이제 교통 문제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뭐 혹시 관심 가는 활동들이 있나요?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청소년이니까 저희가 자라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이랬을 때 환경 문제는 저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환경 문제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상하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인 게 저번에 저희 청준이 이제 플로깅을 네. 했었죠. 플로깅을 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진짜 쓰레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질까라는 걱정이 너무 크게 든 것 같고 저희 청준이 이제 올해도 플로깅 열심히 해볼까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3년도에 계획안에도 이제 환경 캠페인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자리 잡아 있잖아요. 저는 저번에 플로깅 했을 때 약간 충격 먹었던 게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근처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술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맞아요. 왜 여기서 심지어 술병뿐만이 아니라 담배꽁초가 맞아요. 와, 풀을 치우면은 담배꽁초가 이만큼 있고 진짜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성해. 네, 근데 일단 2023년도 활동이 거의 제 생각대로 계획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떤 게 더 담겼으면 좋겠는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 또 껴도 돼요? 네. 네. 아까 그럼 이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저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플로깅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과 옥천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플로깅을 하고 그걸로 또 뭔가 재생산을 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청존에서 막 의견을 모으시잖아요. 이런저런 의견들을 모을 때 청년위원회에도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년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실 청년의 연령이 15세부터 39세로 옥천구는 조례상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해당되시죠? 네. 한나가 되나? 안 되시나요? 15세 안 되시나요? 어머. 어머. 네. 만 그렇지만 14세. 만 14세. 생일이 언제시죠? 7월 12일이요. 멀었네요. 뭐 올해면 7월이면 15세가 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청년의 범위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사실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거고 옥천에 사는 청년들도 청소년기를 옥천에서 보낸 사람들의 경우 진짜 공감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제 혜수쌤이랑 같이 이제 군의원님을 뵈러 갔다 왔었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지역 인구 늘리기에 약간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옥천 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이제 제 친구들도 다른 지역으로 항상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좀 마음이 아픈데 혹시 여러분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옥천에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옥천에서 산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대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기숙사가 있겠지만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특별히 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니면은 옥천에서는 살기 싫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뭐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어디서 살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옥천이 좋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아 씨는 혹시 어디에 좀 해당이 되시나요? 좀 생각이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저는 옥천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꾸고 싶어서. 근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그나마 좀 슬펐던 말이 탈옥이라는 말이었거든요. 혹시 탈옥이라는 말 아세요? 네. 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뭔가 개선해서 여기에 더 머물러야지 이 생각보다는 다른 청소년 탈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옥천을 떠나야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슬펐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은하 위원장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교를 딴 데로 가도 옥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언니의 생각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저도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시 청참이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감동인데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청년 활동에 들어올 때 모집이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은 대학을 가면은 옥천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후에도 옥천에 살아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불편한 점은 많지만 내가 이 불편한 점을 내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옥천에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 위원님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저는 옥천에 뜨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아무래도 옥천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죄진 것처럼 얘기하시나요? 네. 아니 너무 앞에서 다들 옥천이 좋다 이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컸었어요. 옥천이 아무래도 군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시나 그런 거에 비해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빨리 옥천에 뜨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쵸. 실제로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2019년에 진행했을 때 13세부터 19세 청소년의 70%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별로 없다. 혹은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꼭 개인의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학교 갔다가 집 갔다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거의 다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나는 그냥 학생인 거고 내 친구들이랑 노는 것일 뿐이지 내가 꼭 옥천에서 뭘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옥천에 살고는 있는, 그냥 거주는 하고 있는데 뭐 꼭 옥천에서 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갔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다가 굳이 또 서울에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 살아도 그만, 뭐 아니어도 그만 이랬는데, 옥천에 와서 내가 은하 씨처럼 재밌는 게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옥천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해보고 2개 해보고,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짜여진 경우가 많아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보통 소비하는 거잖아요. 뭐 인프라는 굉장히 많은데 영화를 사서 본다거나 뭐 재미있는 콘서트를 가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 카페나 게임하는 카페, 뭐 보드게임 카페 이런 데를 가서 돈을 쓰고 소비하는 형태가 훨씬 많은데, 옥천에서는 비록 그런 인프라 시설은 부족할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부작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아서 저는 그게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옥천에 대해서 애정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옥천을 그냥 떠나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도 뭐 주변 친구들이랑 연락도 계속 될 거니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랑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책을 내고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 고등학교 가고 크다 보니까 옥천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말 중에 탈옥이라는 말이 저도 고등학교 때 항상 들었던 게 청산 탈출, 성공하자 이거였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이제 교통이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청산 친구들은 다들 막 나는 졸업하면 바로 차를 갖고 싶다 막 이러고, 네,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사실 청년 활동을 하면서 상하위원장님처럼 좀 애양심이 좀 커진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을 같이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보면서 옥천에 사는 게 재미있고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같이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옥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럴 때 저는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감동이네요. 그럼 혹시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이게 언제 방송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더 좋은, 더 유능한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모집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한나 위원님, 언제까지로 연장이 되었나요? 자, 여러분들, 저희 청준 1월 20일까지 추가로 연장합니다. 방송이 23일 날 나갑니다. 어머나. 아쉽네요. 아이고. 네. 어쨌든 저희는 유능한 인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청운이도 같이 연장을 하시나요? 네, 아마 연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연장이 될 것 같고 청참이랑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청운이도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니까 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청조는 20일까지 모집을 받고 설날 이후로 1차 서류 평가와 면접을 진행하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장수 의자에 대한 제안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참 이쁘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은하, 상아, 한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